공신력 뉴스 탐사 보도팀은 지난 13일 본지가 7월 2일 보도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수백억 원 상당의 신탁재산 횡령 혐의로 고소돼 충격 기사에 고소인인 휴스템 코리아 이상은 회장을 만나 자신을 변호하던 변호사를 고소한 사연과 회사 정상화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중심의 플랫폼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걸 계획하였고 2019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살리는 게 들어가 있고 또 새 시대에 맞게끔 또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플랫폼 시대가 도래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우리 회원이 소개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라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제가 만나 뵙게 되었고 이후에 이분이 선임을 해달라 라고 해서 선임을 해줬습니다. 근데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이제 변질된 행동을 이제 듣게 되었고 신탁이라는 명분 하에 경영에 본인이 오히려 어떤 참여를 하는 쪽으로 해서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지금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변호사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알게 되었냐면 그런 사실을 법정에서 보석을 하는데 보석 결정을 하는 그런 날에 이분이 안티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저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이제 변호를 해서 그때부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변호인으로서 내가 선임되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해임서를 냈습니다. 법원에. 그리고 휴스템 코리아에 대한 그 변호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2가지 해임서를 냈어요. 그리고 또한 서초경찰서와 또 해당 그 개인과 이제 회사에 대한 변호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해임서를 내게 되었죠. 그 변호사를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하셨는데 뭐 이유가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해주시죠. 한 말씀 더. 네, 그 변호사로서 의뢰인에 맞게끔 이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이 뭐였냐면 개인에 대한 변호를 비밀 보장을 하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신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본인이 마치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회원들도 혼란이 많이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로서도 이런 사람이 변호를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저는 나름대로 재산 관계를 또 신탁한 부분과 또 그 다음에 이분이 횡령한 부분을 조사하게 되었어요. 조사를 해보니 신탁도 임의로 했고 또 횡령도 임의로 했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분이 이제 자기 목적을 이제 실현하려고 제법에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변호인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재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여를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을 이제 신탁된 부분을 무효로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또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가처분 소득을 저희가 이미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저희가 계열사가 있어요. 이 계열사에 대해서 본인이 계약서도 임의로 쓰고 도장도 임의로 찍고 또 저한테 결제도 맞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또 횡령도 삼성동 건물 판 돈이 있었는데 그것도 30억 1천만 원을
횡령을 했어요. 이것도 계약서도 나한테 승낙을 받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걸 다 임의대로 다 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신탁 하셨다고 하신 총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신탁은 저희 총 재산은 굉장히 많아요. 한 4천 몇백억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부동산, 뭐 신탁 등기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이건 내가 신탁을 했으니 내 것이다.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내가 보석으로 나왔으면 제가 5월 29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면 날 찾아와서 이미 신탁된 거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이런 행위는 전혀 안 하고 도장도 안 돌려줘요. 도장도 신탁.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회사에 인적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내용 증명을 ID 센터에 보내가지고 그 데이터를 본인이 갖고 임의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들을. 이 중요한 인적 데이터인데 그동안에 회원들이 쭉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수사관서나 또 개인이 필요한 거라든지 어떻게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동원해갖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범죄인데 이거는 수사하면 굉장히 큰 범죄예요. 이런 것들을 아주 법 위에서 군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고소한 것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분이 변호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니까 서울 변호사 협회에 징계 요구서를 많이 이제 한 4,500통 정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이 변호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해서 이분의 그 전적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적이 포항의 서민병원도 이분으로 인해서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파산이 되었더라고요. 또 이분이 한 변호인은 변호를 한 회사들은 전부 다 어려워져 버렸어요.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나쁜 의도가 이 사람한테는 있다. 이건 변호인으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또 변호인이 내가 볼 때는 신탁을 하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왜? 일정한 뭐 예를 들어서 회계 처리를 한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이게 맞는 거고 또 담보력이 있는 데서 이 신탁을 해야 맞다. 전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신탁을 하는데 도와주라고 그랬지 자기한테 신탁을 맡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도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포괄약정이라고 좀 써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좋다. 그 대신에 한 건 한 건 앞으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나의 승낙을 받고 결제를 받으라 해놓고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전 자동적으로 해임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만두면은 참다 못해서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1월 22일 날 저한테 변호인 선임을 해달라고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신탁 얘기는 1월 29일 날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문서 위조를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계열사가 우리 이제 한 계열사가 뭐 파트너스 그 다음에 LS 인베스트먼트, 시더스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시더스 이 플랫폼 이런 계열사들이 있었는데 이 계열사에 대한 그 신탁을 이렇게 했다라고 서류가 나왔더라고요. 자기가 했는데 그러면 내가 계약서도 내가 안 봤어요. 그리고 쓰지도 않았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들이에요. 자기가 계약서를 다 썼어요. 임의로 쓴 거예요. 임의로. 그 다음에 도장도 자기가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한테 도장을 달라고 해서 찍었겠죠. 나는 이제 맡겨놓은 그때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한테
손찬조 팀장한테 그거를 맡겼었는데 그 도장을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쓴 계약서에 자기가 찍은 거예요. 저의 어떤 품위를 전혀 얼마든지 뭐 요청을 해서 내용을 바꾸서 해도 충분한데 그 절차를 전혀 안 거쳤죠. 그러고 나서 내가 안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은 30년 이상 못 나온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해 가면서 이제 자기가 그 권한 행사를 하려고 이제 사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날짜를 이미 그 신탁이라는 얘기 나온 지가 29일쯤 됐는데 소급해서 1월 24일 날 도장을 찍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보석으로 나온 이후에 이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한 거는. 소급해서 속여서 찍은 거예요. 명백한 사문서 위조죠.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보석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변호인들이. 근데 이분은 독특하게 변호사들의 앞으로 합의를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 이거는 다시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 그 목적을 뒤집어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나오게 되면 본인이 불리한 거예요. 본인이 회원들한테 한 얘기,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자기가 갖고 가는 신탁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잠시라도 나오든지 보석이 나오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했던 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내심, 겉으로는 변호사 합의가 없었다. 변호사가 본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다른 변호인들도 있었어요. 이제 있었는데 변호인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보석 날짜가 지나죠.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보석 재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보석 재판을 할 때는 이 땡땡 변호사는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보석 재판 선임된 변호사는 따로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런 재판이 있을 때는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들은 참여하지 않는 게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전날까지 이분은 보석 심리 재판 있는 것도 몰랐던 그런 형국이었는데 급히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보석으로 출소를 하려면 일단 도저히 우려가 없어야 되고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고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수 있는 재산도 있어야 되는 게 큰 세 가지 요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땡땡 변호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부정하는 발언을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많은 실망을 했고 법조계에 관련된 분들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팬덤들이 분노하고 변호사로서 자질이 너무나 위배되는 그런 부분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호사로서 사임을 하게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회사 정상화와 앞으로 계획 같은 것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이미 이제 그동안 5년간 걸쳐서 회원들이 이제 다수가 혼란기를 제가 있는 동안 이 변호사 같은 이런 분들이 행복을 많이 뺏어갔어요. 뺏어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 행복을 뺏어서 자기 소유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에 이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단 한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행복한 부자로 다 만들고 싶은 그런 세계 최고의 회사로 한번 가보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고 또 이것을 통해서 피해자가 단 한 사람도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화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가맹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가맹점들도 미결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좀 하고 있고 저희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재산이
요 정도 이제 4천억 이상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뭔가 재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신청하면 그분들의 이제 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재산을 처분하면서 이제 가는 하나의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정상화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회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뭔가 플랫폼을 보완한다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법 제도화에 맞게끔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도 모자란 것이 있다면 전부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는 완벽하게 단 한 사람도 그 리스크가 없도록 보상을 다 해주겠다. 이거는 뭐 변함없습니다, 저희는.